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구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민망한 것은요, 혹시 사진 보고 오신 분들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사진은 좀 사기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조금 실망하셨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이래저래 좀 뭔가 한 일이 많죠. 한 일이 많은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의 학문적인 어떤 그 연구 그리고 교육인데, 오늘은 좀 특별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도,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아까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고등학생분들? 얼굴 보고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대학생들 그리고 시민분들이 다양하게 오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권시대를 위한 철학적 물음이란 주제로 5주 동안 같이 저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왼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의 최대화, 폭력의 최소화. 이건 제가 그래도 철학을 30년 정도 공부했는데요. 저의 철학적 지향성, 목표 또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를 키우는 것이 때로는 폭력을 줄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자유가 커지면 어쩌죠? 폭력도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키우면서 경우에 따라서 그 자유가 폭력도 키우는 방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만 자유를 키우는 것이 정당화된다 하는 것이 저의 철학적 이념이어서 한번 이렇게 앞에 내다봤습니다. 근데 오늘 뭔가 마이크가 두 개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제가 많이 떨리네요. 제가 애지간히 떨지 않거든요. 애지간히 떨어본 경험이 없는데, 오늘은 마이크가 두 개니까 지금 양 포켓에 마이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도 좀 특이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아직도 철학을 하는가? 어찌 보면 아주 쉬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직업이니까 하겠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중적입니다. 그래도 진짜는 철학이지 이러면 하시잖아요. 철학을 알아야 뭔가 아는 거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철학을 하냐? 지금도 철학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아직도 왜 철학을 해야 되는가?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모든 학문하고 철학에 가장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 차이는 뭐냐? 혹시 전공에 따라 다 다르실 거예요. 우리 저 앞에 나혁주 선생님 와 계시는데 언어학자세요. 그럼 언어학자는 예를 들자면, 또는 의학자는 이런 질문을 하진 않아요. 예를 들자면 언어학이 학문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학이 학문일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그러면 언어학 그만둬야 되잖아요. 의학자가, 법학자가 법학이 학문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아니라는 답변이 나와. 그럼 할 수 있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학문도 자기 학문이 여전히 학문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런 질문을 던지는 학문은 철학밖에 없습니다. 철학은 근본적으로 철학이 학문일 수 있는가, 철학이 여전히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부터 끝없이 철학을 부정해온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학문들은 자기 학문에 성을 쌓으면서 학문을 한다면, 철학은 자기 성을 무너뜨린 방식으로 학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전히 철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지 않는 철학자는 이미 철학자라고 하기보다는 철학을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신가요? 표정을 좀 정확히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아니 이 정도 멈춰야 되는지 판단하거든요. 표정을 애매하게 지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많이 들어보셨죠?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 그러면 그런 말이 있어요. 탈레스가 하늘을 보고 다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하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녀가, 저 탈레스는 바보다. 하늘만 쳐다보고 다니다 보니까 탈레스가 하늘 쳐다보고 다니다가 뭘 못 봤다는 거예요?
구덩이를 못 빠졌어. 발끝도 못 보는 사람이 하늘을 쳐다봐서 뭐 하냐 하고 하인이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교양을 파악해야 되니까 지금 표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 해볼 수 있어요. 과연 탈레스가 봤다는 하늘은 뭔가? 뭘 의미하는가? 그 하인이 중요한, 요즘 같으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그 하인이, 즉 탈레스를 조롱했던 하인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예?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건 사실의 문제예요. 지금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남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예요. 제가 만약에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학자라면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왜 탈레스를 조롱한 하인이 여자냐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일까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생각하시면 페미니스트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늘이 뭔가? 하늘이 무엇을 의미로 하고 있는가? 땅은 또 뭔가?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제가 철학을 그래도 30년 가까이 한 사람으로서 철학이 뭘까? 철학이 뭐였을까예요? 뭘까가 아니라 뭐였을까? 하면 저는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은 뭐였을까요? 혹시 말해보고 싶은 사람? 내가 보기에 철학은 뭐였다? 철학은 일단 중요한 건 있어요. 철학은 남들이 궁금한 것을 대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때 질문을 해주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대답해 주는 사람이 좋아요? 질문하는 사람이 좋아요? 대답해 주는 사람이 좋죠. 그래서 철학은 대답을 안 해주거든요. 아마 지금 이전에 노량진 교수님하고 강의 들으셨어요, 혹시? 들으신 분 느꼈는지 모르지만 노량진 교수님 수업을 5번 들으니까 싹 해결됐어요? 해결되든가요? 아니면 해결 안 되든가요? 해결됐으면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쳤거나. 아무튼 저하고 5번 강의를 듣게 되면 결론은 뭐냐?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배웠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뭔가 배웠다는 느낌이 오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겁니다.